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알코올을 첨가하는 반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민까지 한번 집어넣어 봤죠. 여기 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알코올을 집어넣는 방법도 아민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필기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자, 어떤 카보닐 화합물에 이렇게 산촉매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민의 경우도 산촉매가 필요했었죠. 근데 이거는 좀 더 강한 산촉매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H 플러스가 여기에 확실히 붙어야지만 알코올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아민을 첨가할 땐 질소가 전자쌍을 제공하는 친액체인데, 이번에는 산소 친액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자쌍을 제공하는 능력은 질소가 더 좋죠. 그러니까 산소는 더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더 강한 산성 조건에서 반응이 가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알코올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쓸 수 있는 메탄올 같은 걸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메탄올을 써줬을 때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일단 프로토네이션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면 프로토네이션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양전화 띄워버렸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을 거예요. 그때 알코올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잡아 당겨 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전자쌍을 가져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OH가 하나 붙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뭐 H 하나 붙어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는 OCH3가 하나 남아 있겠네요. 여기서는 뭐 물이 어저께 들어갔던 것이랑 마찬가지로 O가 여기로 가서 플러스 전화가 딱 생기자마자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용액에 H 플러스는 떨어져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가 바로 헤미아세탈이라고 하는 화합물 상태예요. 그래서 이 헤미아세탈은 아세탈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알코올이 한 번만 첨가된 상태에 한쪽에 OH와 OCH3가 한 탄소에 동시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헤미아세탈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이제 포도당 구조가 이 헤미아세탈 구조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다시 한번 더 H 플러스가 프로토네이션이 되어버리면요, 이렇게 해서 OH2 플러스 해서 이게 좋은 이탈기가 됐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OCH3가 같이 붙어 있을 거고요. 이때 이 이탈기는 어쨌든 시그마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니까 여기 시그마 스타 쪽으로 산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OCH3 플러스가 됐고요. 요게 이제 요 위로 온 거예요. 그냥 구조를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H가 하나 남아있고 물 분자가 떨어져 나와 있는 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 분자는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 한 분자가 이제 생긴 건데, 일단 이 반응 자체는 여기에 출발 물질을 용매로 이 알코올을 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은 과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알코올이 이제 또 한번 여기 CO 이중결합이 플러스 전하를 띤 쪽으로 강하게 편극되니까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또 한 번 끌려 들어가서 파이 전자를 산소가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생성물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OCH3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에 OCH3가 하나 또 붙어 있겠죠. 여기 수소, 아까부터 붙어 있던 수소 있고요. 여기에서는 H 플러스 하나가 또 떨어져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산은 어차피 촉매로 작용해요. 이건 촉매예요. 그리고 나머지 알코올만 이렇게 두 분자가 연속적으로 첨가가 돼서 이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이 화합물을 이걸 갖다가 아세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본일기에다가는, 이게 케톤이나 알데하이드에다가는 산촉매를 쓰고 알코올을 넣어주면 이렇게 두 분자의 알코올이 첨가돼서 최종적으로는 아세탈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세탈 구조, 여기에 만들어진 이 최종적인 아세탈 구조는 주로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면은 이럴 때 많이 씁니다. 프로텍팅 그룹으로서 아세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세탈을. 왜 그렇게 아세탈을 프로텍팅 그룹으로 많이 쓰느냐면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뭔가 알킬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여기에는 케톤이에요. 이렇게 케톤이 하나 있고 길다란 사슬 구조 끝에 어딘가에
이렇게 해서 에스터가 하나 있어요. OCH3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조를 갖다가 NABH4 이런 걸 써버리면요. 여러분들 NABH4는 다 배워서 아시죠? NABH4는 환원제입니다. 근데 이런 에스터 같은 카복실산 유도체하고는 반응을 하진 않아요. 산소가 비공유전성을 가지고 여기 공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마일드한 시약인 BH4-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카본유기는 여기로 공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환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성물은 요 선택적으로 케톤만 이렇게 환원돼 가지고 에스터 구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런 구조를 얻어낼 수 있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꼭 이것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케톤을 내버려 두고 여기 에스터만 환원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봐도 이런 거 선택적으로 이 반응성이 더 좋은 카본일기에서 먼저 반응을 하지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떨어지는 이 에스터에서 먼저 반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알코올을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이거는 한 분자 내에 OH가 두 개 달라붙어 있는 다이올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다가 산촉매를 써버립니다. 산촉매를 써버리면은 산촉매가 일단 케톤에 가서 붙고요. 케톤에 저 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생겨버리게 되면요. 나머지 구조는 다 그대로 있는데 여기 OCH3까지 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요 알코올이 요 중심에 있는 카본일기 쪽으로 슉 들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저 위에 보여드렸던 이 일련의 메커니즘이 다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OH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디프로토네이션 된 채로 여기 OH 하나 더 같이 붙어 있는 요 알코올이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에스터는 일단 여기에 그대로 있겠네요. 여기 그냥 OR로 써버릴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떨어져 나온 그 프로톤이 이제 이 산소에 가서 붙어가지고 또 요거를 이탈기로 만들어주면 얘가 전자쌍을 제공해서 이탈기가 떨어지겠네요. 이탈기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알킬기, 이중결합, 여기 OH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구조는 다 그대로 에스터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냥 OR 이렇게 써버릴게요. 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띄웠고요. 그때 한 분자 내에 있는 알코올이 다시 여기로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전자를 산소가 또 가져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고리구조 아세탈을 만들게 됩니다. 고리구조 아세탈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에스터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요. 요 고리구조 아세탈, 그러니까 여기에 만들어진 이 아세탈이라고 하는 구조는 어떠한 음이온이나 어떠한 염기하고도 절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특별히 얘가 그 산하고는 반응을 잘하지만 염기하고 반응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반응성이 매우 큰 염기성도 상당히 있는 LiAlH4라고 하는 NABH4보다 월등하게 음전하가 센 이런 환원제를 써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음이온하고 반응할 일이 없고요. 이 H-가 모조리 요 에스터 구조를 환원시켜 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에스터를 환원시켰으니까 여기 오각형 고리구조 좀 지우고 갈게요. 오각형 고리구조는 그대로 있을 거고, 여기에 오각형 고리구조 그대로 산소, 오각형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저 에스터가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대로 이렇게 OH로 환원돼 버려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아세탈을 이제 그냥 H3O 플러스 이걸 써버리는 거예요. H3O 플러스 써버리면은 이 아세탈 구조에 비공유 전자쌍에 H 플러스가 하나 붙고요. 그래서 여기 산소가 있는데 H 플러스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산소가 하나 있고, 여기 알킬기, 여긴 OH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산소가 전자쌍을 주면서 고리가 깨져버려요. 이렇게. 고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아세탈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 H 플러스가 이 둘 중에 한 군데 아무데 붙어서 거기로 물 분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여기 산소가 물 분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 H 플러스가 여기 붙어버리면요.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전자쌍을 주어서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알킬기에 O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OH가 떨어져 나왔겠네요. 나머지 구조는 다 그대로. 자, 여기 플러스 전하가 생겼으니까 이때는 물이 용매죠. 그러니까 용해간에 물이 들어가게 돼요. H2O가 여기로 쑥 들어가서 결국에는 계속 해주면은 여기서 특이하게도 카본일기가 반응을 안 하고요. 카본일기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여기에 에스터만 환원이 된 이런 구조를 최종 생성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태블릿이 위쪽은 괜찮은데 아래쪽이 좀 상태가 안 좋네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쓸 때 필기가 좀 잘 안 되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요 밑에 쪽에는 좀 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쪽 위주로 쓸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음이온이나 염기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인 보호기로 이 케톤이나 알데하이드를 전혀 반응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작용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아세탈이기 때문에요. 이 아세탈은 프로텍팅 그룹으로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팅 할 때는 산촉매에다가 알코올을 넣어주면 되고요. 디프로텍팅해서 다시 원래대로 카본일기로 돌리고 싶으면 그냥 H3O 플러스만 써주면 바로 이걸로 돌아와요. 그래서 매우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매우 쉽게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가 있어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프로텍팅 그룹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아세탈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요거 좀 지우고 다시 갈게요. 요걸 싹 지우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알코올을 첨가하는 거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반응을 하나 더 배우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반응이죠. 비티그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비티그 리액션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일단 비티그 리액션의 개요를 설명드리면요. 카본일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카본일기에다가 일라이드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일라이드는 앞에서도 잠깐 소개했었듯이 뭐 CR2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음전하를 띄고 있고요. 그 옆에 PH3라고 하는 양전하를 가진 물질이 이렇게 연달아서 붙어 있을 때 이런 걸 일라이드라고 불러요. 이걸 써주게 되면 특이하게도 카본일기에 CO 이중결합이 여기에 C가 있고요. 여기에 알킬기가 두 개 달라붙어 있는 CC 이중결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그러니까 CO 이중결합을 CC 이중결합으로 바꿔주는 아주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이 비티그 리액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일라이드를 만드는 방법. 일라이드를 제조해보자.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라이드 제법을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일라이드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알킬할라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알킬할라이드. 그래서 알킬할라이드를 쓰게 될 텐데 알킬할라이드라고 한다면 뭘 쓸까요?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RCl 이런 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 요걸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PPH3라고 하는 시약을 써줍니다. PPH3는 포스핀 인 원자에 벤젠고리가 3개 달라붙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벤젠고리가 이렇게 3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PPH3, 트라이페닐 포스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질소 원자처럼 인 원자도 15족 원소라서요. 비공유 전자성 현상이고요. 이게 굉장히 친핵성이 좋아요. 이게 친핵성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N2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SN2. 이렇게 SN2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알킬기에 이제
양전하를 띠게 된 PPH3가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게 되고요. 이때 요 만들어진 화합물에다가 노멀 뷰틸리튬 같은 강염기를 써줍니다. 뷰틸리튬 같은 강염기를 써주게 되면은 이 강염기의 음이온이 여기 양전하 띄고 있죠. 양전하 띈 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수소를 제거해 버려요. 이걸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전자쌍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생성되고 여기에 PPH3 이건 옥텟을 확장시킨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구조로 공명 구조로 그려버리면은 이 C에 마이너스 전하가 생겼고요. 그 옆에는 PPH3라고 하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화합물이다. 이게 바로 일라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일라이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트라이페닐 포스핀에 의해서 SN2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냥 강염기에 의해서 수소를 하나 제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탄소에는 약간 음전하를, 그 다음에 인 원자에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일라이드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좀 지워버리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저 비티그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CO 이중결합을 CC 이중결합으로 전환시켜 줄까? 이걸 이제 살펴보자 라고 한다면은, 자, 다시 펜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각형 고리 구조에 케톤이 하나 있는 사이클로펜타논 구조를 놔두고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만든 것 같은 거를 하나 일라이드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에틸기가 있고요. 여기에 PPH3가 붙어 있는, 여긴 양전하, 여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한번 넣어보자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탄소에 음전하를 띄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예요. 이 비공유 전자쌍이 그냥 친핵성 첨가하는 거예요. 카본 열기에 CO 더블 본드에 파이스타로 치고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오각형 고리 구조에 여기에는 O-가 생겼고요. 여기로 탄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는 PPH3 플러스가 이렇게 아직 살아남아 있겠네요. 이때 인 원자는 3주기 원소라서 옥텟이 확장 가능하죠. 그래서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가 많이 남아도니까 음전하니까 인 원자에게 전자를 줘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순간적으로 중간체 사각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산소가 있고요. 탄소가 여기에 메틸기 하나 있고, 여긴 인 원자가 있고요. 여기에 PH3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사각형 고리 구조 중간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서 산소가 전자쌍을 탄소한테서 뺏어서 인한테 줘버리고요. 그럼 인이 전자가 남으니까 여기에 옥텟이 깨지는 상황에 이 전자쌍을 탄소가 뺏어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중결합되고 여기가 이중결합되면서 이 사이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 고리에서 다시 고리가 깨지면서 이중결합이 생겨버리고요. 여기 메틸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는 PO 더블 본드에 PH3가 3개 달라붙어 있는 이 구조가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CO 이중결합이었던 자리가 이렇게 CC 이중결합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을 이제 비티그 리액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이 반응들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인 이론을 보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른 제가 논문 반응 예시 같은 것들도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차차 차후에 더 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비티그 리액션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